아침밥 먹고 나면 짐 싸서 친정으로 가.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너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뭐라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 내 말이 농담으로 들려? 너가 내 후배 민혁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그런 짓을 한 줄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니? 무슨 말이야? 어디서 그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듣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한 짓이 여기 USB에 모두 담겨 있어. 그런데도 시치미를 떼려고 해. 아무튼 내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넌 이 집에 있지 마. 여보, 실수였어. 그건 실수였다고 용서해줘.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실수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 그리고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내의 배신이 차라리 더 나은 삶이 된 정정우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올해 38입니다.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철물점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하시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정 많고 따뜻한 손맛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정우 씨의 손엔 늘 철사나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와 함께 비 오는 날 간판 고치러 올라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아버지의 철물점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가족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리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불 밑에서 부모님의 숨죽인 대화를 듣던 밤들,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묵묵함과 정리정돈, 실수 없는 계산은 그의 삶에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센텀에 위치한 한 IT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과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사람, 감정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런 그가 한 번에 무너졌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 윤소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소정 씨는 정우 씨보다 2살 어린 올해 36, 서울 강동에서 자라며 어릴 때부터 늘 예쁘다, 인형 같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고 갸름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특히 살짝 올라간 긴 눈꼬리와 도톰한 입술은 정우 씨가 처음 본 순간 숨을 멎게 만들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머리와 연한 향수 냄새에 말투는 차분했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앙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의 마케터로 일하던 중정우 씨와 전시 콜라보 회의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됩니다. 정우 씨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소정 씨가 처음으로 웃으며 이 프로젝트 재밌게 잘해봐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저장을 눌렀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정우 32, 소정 30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우 씨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결혼 후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의 신축 오피스텔 24평의 전세로 들어갔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3년째 어렵게 얻은 아들 승우가 태어났습니다. 소정 씨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산후 우울증 증세를 겪었고 그 시기 정우 씨는 직장일이 가장 바쁜 시기와 맞물려도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후 아내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밤이면 등을 돌린 채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한두 번 정우 씨가 먼저 손을 뻗어보기도 했지만 소정 씨는 작게 몸을 떨며 말없이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우 씨는 내가 부담이었구나, 내가 아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잠자리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되려 출산 이후 더 세련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우 씨에게 감탄이 아닌 거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들이 흘러갔고 어느 날 아침 정우 씨는 침대 밑으로 떨어진 휴대폰 충전기를 주우려다 손끝에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침대 밑에서 손에 잡힌 건 낯설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아이 장난감일 거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히 남성용 풍선 포장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적힌 숫자 2027년 9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퍽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정우 씨는 얼굴에 무언가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건 그냥 한 장의 쓰레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풍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몇 년째 그런 관계조차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포장지를 바지 호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끝을 주먹으로 감싸며 입술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 남자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뭘 놓쳤지? 언제부터 이 집에 내가 없어진 걸까? 분명히 가족을 위해 달렸습니다. 쉬는 날엔 장 봐오고 아이 데리고 산책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웃으며 말 걸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었는지 이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우 씨는 신발을 신으며 문득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풍선 포장지 하나가 이 집의 공기까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잘 정리해왔다고 믿었던 결혼이라는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늘 하던 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었고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엘리베이터에 섰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서 뼈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은 혼란스러웠지만 멍한 듯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내가 본 것이 진짜인지 그것조차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냉정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부터 위로 차오르는 어떤 감정이 목 끝에서 멈춘 채 다시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아내 소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엔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향긋한 로션을 바른 손으로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눈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향기조차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무향에 가까운 크림을 바르던 사람이 요즘엔 어디서 났는지 모를 가벼운 머스크 향을 풍겼습니다. 물었을 땐 엄마가 보내줬어.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왜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알람이 울렸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정우 씨는 습관처럼 거실에 들어서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머그컵. 아내는 우리 승우랑 같이 차 마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정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 속 어딘가에 또 하나의 물방울을 떨구듯 조용히 저장해뒀습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잠든 아내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곁에 누운 아내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우 씨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침대 밑에서 발견한 풍선 포장지 이후 정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를 다시 보는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말투, 향기, 행동,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진 않았지만 정우 씨의 눈에는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막연한 의심에 끌려다니기보단 눈으로 보고 증명하고 기록하겠다고. 그날 출근 후 정우 씨는 회사 근처 전자기기점에 들렀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녹화용으로 자주 쓰던 소형 CCTV 카메라 탁상 시계 모양으로 위장된 무선 기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SD카드 삽입형으로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 녹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마쳤습니다. 소정 씨는 다음 날 오후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도 데리고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정우 씨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맞은편, 천장 모서리 책장 위 화분 옆, 그가 원하는 위치는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하고 녹화 모드를 점검한 후 살며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전부 알게 될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밤 11시 42분 아이와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정우 씨는 서재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니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희미한 푸른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작은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리더기에 꽂고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은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가장 마지막 날짜의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집안 내부의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출근한 뒤 소정 씨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 장난감을 정리하고 커튼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정우 씨의 얼굴엔 아직 희망 비슷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내가 오해였기를. 하지만 영상이 2시간 정도 지나 오후 2시 17분을 지나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끝이 마우스에서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자는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으며 신발을 벗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 소정 씨가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남자는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마감했어. 내가 계속 생각나서. 그 말에 소정 씨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오늘 야근이야. 걱정하지 마. 그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우 씨와 소정 씨 부부의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천천히 조용히 닫혔습니다. 정우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한 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렀지만 정우 씨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몇 분 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시 현관 장면으로 돌아갔습니다. 확대, 정지, 화면 밝기 조정,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의 심장이 쿡 하고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얼굴은 정우 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민혁, 정우의 대학교 2학번 후배, 졸업 후에도 몇 번 만나 밥을 샀고 아내에게도 예전에 동아리에서 같이 그림 그리던 동생이라고 말한 적 있던 사람. 최근에는 근처에 수제 커피숍을 낸다고 연락이 왔다며 한번 들르라고 했던 그 민혁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등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놈이 우리 집에 내 아이가 자는 집에 내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벽면에서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감정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반복됐습니다. 그놈을 내가 직접 인사시켰다. 아침, 식탁에 앉은 정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춘 채 가만히 국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소정아, 아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 씨의 눈빛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오늘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우 씨는 입가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래? 아침부터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 정우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집에 누구를 들였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다 녹화돼 있어. 침실까지 내 후배 민혁이를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내는 숨이 막힌 듯 멈췄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짐 챙겨. 아이 데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 나랑은 끝났어.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너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여보, 실수였어. 그건 실수였다고 용서해줘.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실수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 그리고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는 무너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깨웠고 잠시 후 작게 흐느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우 씨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향한 곳은 장민혁의 집.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고 민혁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우 씨는 그녀의 손에 USB 하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집에 드나들면에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 씨는 거칠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 다 복사해놨습니다. 오늘 안에 그 인간 꼭 보게 하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운영하는 커피숍.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알바생도 있었고 익숙한 단골들 몇몇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카페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민혁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장민혁, 민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카운터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형이라 부르라니까. 진짜 동생처럼 대해줬지? 그런데 넌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랑 그런 짓을 했냐?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혁은 입을 떼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 씨는 한 발 더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비열한 놈아. 내가 널 어떤 눈으로 봤는데 뒤에서 내 가족을 건드린 게 그게 인간이냐? 민혁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커피숍 뒷문으로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정우 씨는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그대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 씨는 더 이상 소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고 민혁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우 씨는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대화 녹음, 방문 기록, 그리고 USB 백업까지 3개로 복사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정 씨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정우 씨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정 씨는 오랜만에 정우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은 퀭해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테이블 위에 작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올려놨습니다. 이 안에 내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담겨 있어. 소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 씨, 나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우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지. 근데 넌 그 사람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집에 들였어. 소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테이블 아래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널 때릴 수도 없고 소리칠 생각도 없어. 이미 난 너한테서 모든 감정을 치워냈으니까. 그는 봉투 안에서 이혼 소송 준비 서류 사본과 증거 목록표를 꺼내 하나씩 그녀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만든 거야.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 지급 의무는 내 쪽에 있어. 민혁이한테도 똑같은 내용 보냈고 너희 둘 다 따로 민사료로 걸 거야. 소정 씨는 눈가가 붉어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가 이렇게 끝나면 민우는 어떡하냐고. 정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생각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고 싶진 않다. 침실 문 닫고 그 사람 끌어들일 때 나이는 옆방에 있었잖아. 소정 씨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을 훔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 양육은 내가 맡을 거야. 넌 당분간 아니. 앞으로도 내 인생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우 씨는 봉투를 그녀 앞에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건 다음 주 법정에서 확인하게 될 거야. 며칠 후 정우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민혁 쪽 변호인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사적 합의로 마무리 짓고 싶답니다. 위자료 포함해서 일정 금액을 제안해 왔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직장도 없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커피숍은 계약 해지됐습니다. 건물주가 민혁 씨 이미지 문제로 바로 정리했다고 하네요. 그 동네는 워낙 좁아서요. 카페에서 불륜 현장 터진 거 영상 캡처돼서 단톡방에 다 돌았답니다. 정우 씨는 그제야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네요. 정우 씨는 그날 밤 휴대폰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정 씨에게서 도착한 문자는 단 2줄이었습니다. 정우 씨,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당신 눈빛이 이렇게 차가웠던 적이 있었나요? 사랑받았던 그때를 제가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우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껐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정우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와 증거는 변호사가 처리했고 결과는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소정은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일부 부담 장민혁은 손해배상 확정 민우의 친권과 양육권은 정우 씨에게. 그날 법원을 나서며 정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아니면 허전함인가?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회사 야유회가 거제도 해안가 펜션에서 1박 2일로 열렸습니다. 정우 씨는 아이 민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뜻밖에도 그 여행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제도 해안가에서 도착하자마자 박예진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친구가 민우예요? 민우야, 안녕. 우리 오늘 같이 놀자. 예진은 사내에서 인기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28살, 활동적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예쁘고 멋을 알지만 누구에게도 곁을 쉽게 주지 않는 성격. 하지만 미우에게만큼은 처음부터 진심을 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물놀이를 함께하고
바비큐 시간엔 고기를 잘라주며 민우를 자신의 조카처럼 살뜰히 챙겼습니다. 정우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밤, 바닷가 옆 벤치에서 야유의 첫날 밤, 민우는 먼저 잠들었고 예진과 정우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진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니, 정우 씨, 민우랑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사실 가끔 민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사무실에서 몰래 검색한 적도 있어요. 정우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정우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예진은 민우와 자주 연락했고 주말이면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민우는 예진을 예진 이모라 부르며 잘 따랐고 정우 씨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작은 카페에서도 사람은 조용히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진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민우도 정우 씨도 끝까지 안 놓칠 거예요. 정우 씨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의 사람들. 어느 날 정우 씨는 퇴근길에 오래된 단골 술집을 지나다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을 짙게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술잔을 채우고 있는 소정. 그녀는 그를 보고 움찔했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아무도 기대지 않는 어깨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혁은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손해배상, 이미지 추락. 그는 지그만 공사장에서 헬멧을 깊숙이 눌러 쓴 채 콘크리트 포대를 나르고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이젠 형님 소리도 동생 소리도 그를 향해 들리지 않습니다. 민우는 그림대회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주제로 아버지와 그리고 예진, 이모와 함께 밝게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아빠는 망가지지 않았고요.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나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를 일으킨 건 분노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내가 웃고 그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을 나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